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산 미디어 라이브러리 온라인 봄 독서교실 뉴미디어 컨텐츠를 연계한 논술 강의를 맡게 된 김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활용한 톨 글쓰기라는 책을 쓴 작가이자 글쓰기 논술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평소 글쓰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지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선생님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글쓰기를 재미있고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 뉴미디어를 이용해서 논술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자, 그러면 뉴미디어를 보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글쓰기 실력이 향상이 되고 생각의 키가 쑥쑥 자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뉴미디어를 본 이후 반드시 글쓰기까지 동반돼야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성 지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다양하게 생각을 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또 복원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을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면서 엉켜있던 생각들이 정리도 되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처음에 잘못 생각한 거를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바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글쓰기를 하셔야 되고요. 뉴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할 경우에도 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뉴미디어를 통한 글쓰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기획안, 구성안을 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또한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PD, 카메라맨, 조명 스텝 이외에 방송 작가가 있죠. 또 스마트폰을 전용으로 하는 뉴미디어 뉴스 역시 글을 쓰는 기자가 전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뉴미디어 컨텐츠를 만들려고 해도 글쓰기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나 축구 시합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죠. 글쓰기와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바로 글을 쓴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글쓰기 주제를 받고 나서 이 생각 저 생각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뭐부터 써야 될지, 또 이 생각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탄탄한 구성을 위해서 뼈대를 먼저 잡아놓는 경우도 있는데, 뼈대를 잡고 나서 이 뼈대에 어울리는 말이 무엇일지 몰라서 글쓰기가 머뭇거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좋은 글을 위해선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그 생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양한 생각들을 쏟아놓고 이를 정리하는 공간, 이를 생각의 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방을 채워 넣고 정리하고 탈출하는 과정, 이것을 TOL, 톨이라고 하겠습니다. 톨은 싱크, 오거나이즈, 리브의 앞글자를 딴 말인데요. 싱크, 여러분들이 글쓰기 주제를 받고 나서 최대한 많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생각의 방에 집어넣고, 오거나이즈, 생각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직을 하고, 리브, 여러분들이 정리한 것들을 토대로 생각의 방을 탈출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이사갈 집을 생각해 보시죠. 냉장고, 세탁기, TV, 소파 등 각종 짐을 새 집안에 넣는 것이 바로 생각의 방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 냉장고는 부엌에, 소파와 TV는 거실에, 침대는 침실에 각각 알맞은 용도대로 넣는 것이 바로 생각의 방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침실에 누워서 잠을 자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꺼내서 부엌에서 요리를 해서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것, 각각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생각의 방을 떠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려는 뉴미디어를 연계한 논술도 바로 이 L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L단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T5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요. 바로 이 T5단계가 준비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뉴미디어를 연계한 논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방을 채우고 정리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메모지와 펜만 있어도 되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태블릿을 이용해도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을 마구마구 발산해서 한 공간에 적어놓고 이 단어들을 주제별로, 분류별로 각각 알맞게 칸을 나눠서 정리해 놓는 것이 생각의 방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겨울왕국 2를 시청한 후에 환경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술을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먼저 환경보호가 주제이기 때문에 환경보호와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떠올려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환경오염, 미세먼지, 북극빙하가 녹는 것,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읽었던 책 혹은 TV 프로그램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환경운동과 관련돼서
직접 참여한 활동도 생각날 수 있겠죠. 환경보호 포스터들을 그렸다든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또 집과 학교 주변 환경미화를 했던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묶어서 넣어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의 방을 만들면 주위 환경 오염 사례에 관한 방 하나, 여러분들이 시청했던 TV나 읽었던 책에 관한 방 하나, 그 다음 여러분이 참여했던 환경보호 운동에 대한 방이 각각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럼 환경 오염에 대한 방에는 미세먼지, 북극의 빙하, 쓰레기 산더미 같은 단어들이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시청했던 TV나 책에는 겨울왕국2, 북극의 눈물 같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에는 포스터 그리기, 일회용품 안 쓰기 같은 단어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의 방을 채우고 정리를 했으면 이젠 탈출을 해야 되겠죠. 생각의 방 탈출은 정리된 생각의 방을 이용해서 구조를 잡으면 됩니다. 글의 구조는 기승전결 4단계로 잡는 것이 좋은데요. 기승전결은 문장 구성의 4가지 요소입니다. 기, 글을 시작하고 승, 시작한 글을 이어받고 전, 거기에 내 생각이나 주장을 덧붙이고 결,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기승전결로 글을 쓸 때 글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글의 길이보다는 완결된 문장, 전체의 완결성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도 완결된 문장, 완결된 짧은 글부터 쓰기 시작해서 점차 분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예를 든 겨울왕국2를 시청한 뒤에 환경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글을 기승전결로 나눠서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기, 인간의 탐욕으로 댐을 건설했다. 승, 댐을 건설하자 마을의 환경이 파괴되고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전, 그래서 안나와 엘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알고 보니 원인은 댐 건설이었다. 결, 댐을 파괴하니 마을의 환경이 복구되고 평화가 찾아왔다로 나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환경보호로 논술을 쓸 경우 환경오염 사례, 또 여러분들이 했던 환경보호 운동들이 한데 뒤죽박죽 섞여서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못한 글을 썼을 텐데요. 이렇게 기승전결 4단계로 나누면 훨씬 완결성 있는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준비 운동을 마쳤으니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뉴미디어를 연계한 논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 논술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뉴미디어는 말 그대로 뉴미디어를 이용한 논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논술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풀어낸 글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과 감상문은 큰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감상문은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적어낸 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독서 감상문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뉴미디어 논술은 뉴미디어를 보고 단순한 감상이 아닌 뉴미디어에서 나온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풀어낸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미디어 논술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습관이 있는데요. 먼저 뉴미디어 논술은 요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뉴미디어를 보고 단순히 내용만 요약했다면 요약문에 지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뉴미디어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은 근거가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항상 근거를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 논술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딱딱하게 생각해서 어려운 용어, 전문적인 용어를 쓰려고 하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자연스러운 용어들을 논리정연하게 체계를 잡아서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뉴미디어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주제, 핵심 내용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또한 주제와 핵심 내용을 파악을 했으면 그 주제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정립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죠. 영상을 보면서 근거를 찾도록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의 방을 만들어 채워넣고 그 생각의 방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얘기했듯이 기승전결 뼈대를 잡아서 각각 알맞는 내용을 채워넣으면 됩니다. 그럼 어떤 콘텐츠들이 좋은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미디어의 대표 주자인 유튜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살펴볼 때 가장 염두에 둘 것은 건전한 콘텐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승전결이 잘 갖춰진 콘텐츠가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승전결 뼈대를 잡기도 좋고 그 뼈대 위에 살을 붙이기도 좋습니다. 아울러 열린 결말 또는 팽팽한 주장이 맞서는 콘텐츠가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한쪽 의견을 선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하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원의 동물들은 보호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자연으로 풀어주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한쪽 입장을 정하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유튜버가 설명 이외에도 사진, 도표,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돕는 풍부한 컨텐츠가 좋습니다. 반대로 나쁜 컨텐츠들도 있겠죠. 욕설, 비속어가 너무 많은 컨텐츠들, 또한 문제를 일으킨 유튜버가 진행하는 컨텐츠는 좋지 않습니다. 또한 기승전결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고 다양한 생각할 거리를 주지 않는 컨텐츠도 피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이어서 영화와 TV도 활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유튜브와는 달리 영화, TV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요. 주인공,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 악역 등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이 캐릭터들을 논술에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영화와 TV 같은 경우는 사극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사적 배경이나 역사적 위인들을 소재로 한 사극들은 여러분들의 역사적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역사 과목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위인전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피엔딩, 권선징악을 그린 애니메이션이 좋습니다. 디즈니나 픽사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인종과 종교,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보편적이고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들을 담는데요. 이 따뜻함 속에 기승전결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살을 붙이기 좋습니다. 또한 미래 사회를 그린 영화들도 좋습니다. 이런 영화들은 여러분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좋습니다. 아울러 TV 같은 경우는 또래 친구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공부가 뭐니 같은 프로그램 보면은 여러분들 또래 친구들이 나올 텐데요. 또래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와 비교를 해보고 또 내가 배울 점은 없는지 확인도 해보고 비교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 후에 활용할 거리가 많은 프로그램, 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 같은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면서 함께 퀴즈 문제를 풀고 맞출 수도 있고요. 퀴즈를 풀면서 상식과 지식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도 좋습니다. 환경 다큐멘터리 또는 요즘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다룬 다큐멘터리도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반대로 활용하기 나쁜 영화나 TV도 있겠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화나 TV는 피해야 됩니다. 또한 욕설, 비속어들이 많아서 방통심의위 징계를 받거나 19금 이상인 영화도 여러분들이 피해야 하는 소재죠. 또 나쁜 캐릭터들이 나와서 모방할 우려가 있는 영화도 피해야 되고요. 특히 요즘 TV 같은 경우는 서바이벌 오디션이 유행인데 일부 서바이벌 오디션 같은 경우는 너무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좋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TV 프로그램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선생님이 강의를 하느라 말로만 설명을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언급된 영화나 TV를 보시고 직접 생각의 방도 만들고 채우고 정리도 하고 기승전결 구도도 잡아서 글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 사회를 그린 영화 패신저스와 아일랜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본 뒤에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개요는 영화의 주제, 그 다음 간단한 줄거리, 또 여러분들이 떠올린 생각들을 간단하게 적어놓는 것입니다. 먼저 패신저스를 살펴볼게요. 패신저스는 인간의 삶과 죽음, 또 과학기술을 이용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인간이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머나먼 우주 행성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주 행성은 무려 우주선을 타고 120년을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사람이 120년을 살기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동면, 냉동 인간이 된 채로 우주선을 타고 120년 동안 우주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기계의 오류로 인해서 남자 주인공이 그만 우주선 안에서 깨어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우주선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여자 주인공을 발견하게 되고 여자 주인공마저 깨우게 되죠. 그렇게 두 사람이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또 싸우기도 하다가 우주선이 좌초되는 사고를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을 다시 동면 상태로 되돌려 놓고 본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우주선은 먼 행성에 도착해서 도착한 인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생각의 방에는 우주, 우주선, 우주 유형, 행성, 동면, 냉동인간 같은 단어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일단 그렇게 생각의 방을 채워놓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일랜드를 살펴볼게요. 아일랜드 역시 과학기술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인간 복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 훗날
인간의 DNA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자신과 닮은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의료업체에서는 희망자를 받아서 복제인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복제인간의 간을 이식을 받고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복제인간의 눈을 이식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제인간들은 이식수술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복제인간들, 즉 수술실로 끌려가는 복제인간들을 아일랜드에 간다, 천국에 가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러던 중 남녀 주인공이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고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하게 돼서 진실을 폭로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 생각의 방에는 복제인간, 클론, 의학기술, 미래사회 같은 단어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패신저스와 아일랜드 두 계열을 합쳐서 생각의 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쭉 살펴봤을 때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미래사회를 그린 모습, 또 하나는 과학기술 사용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각각 그 테마에 맞게 생각의 방을 만들면 됩니다. 미래사회의 모습에는 우주, 우주선, 우주비행, 복제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같은 단어들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과학기술의 문제, 과연 인간은 냉동시키는 것이 옳은가? 또 복제인간을 만드는 것이 옳은가? 복제인간을 나를 위해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 같은 단어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와 같이 생각의 방을 정리하면 기승전결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기,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다. 승, 그래서 인간은 과학기술을 통해 영원히 살려고 한다. 우주선을 타고 머나먼 행성을 떠나기도 하고 복제인간을 만들기도 한다. 저는 영화 속 문제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냉동인간, 과연 인간을 냉동시키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또한 복제인간을 만드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근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결, 다시 한번 영화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덧붙여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영화 두 편을 이용해서 뉴미디어 논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뉴미디어 논술은 정리하고 비판하고 창작하는 글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명 정비창 글쓰기인데요. 정리는 여러분들이 생각의 방을 채워서 정리하고 기승전결 뼈대를 갖춰서 그 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덧붙이는 글쓰기입니다. 비판하는 글쓰기는 찬성 혹은 반대 둘 중에 어느 한 입장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들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하는 글쓰기죠. 그 다음 창작 글쓰기인데요. 창작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속 주인공이라면, 내가 남자 주인공이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글을 써보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뉴미디어를 접하면서 정리하고 비판하고 창작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 강의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좋은 영상은 좋은 글쓰기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영상을 접할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항상 왜라는 의문을 갖고 영상을 보고, 영상을 보고 난 뒤에는 항상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영화 보기 숙제를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화 줄거리는 잘 요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흘려서 보내거나 줄거리만 쫓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왜를 가지고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 많이 보시고 좋은 걸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